자, 2단원 삼각함수 스스로 마무리하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을 나타내는 동경 중에서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자, 그런데 여러분, 120도를 나타내는 각도가 보기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120도와 같은 동경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120도가 어떤 동경의 위치와 같은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각을 구하면 되는데요. 자, 일반각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120도를 호도법으로 바꿔줄게요. 120도는 120 곱하기 1도. 근데 1도가 여러분 뭐였죠? 180분의 파이다. 그래서 180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바꾸게 되면 얘가 3분의 2파이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기에 3분의 2파이가 없죠? 당연해요.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주면 2n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다 라는 것이 일반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이제 n에다가 어떤 정수를 넣어서 나올 수 있는 각을 찾으면 돼요. 자, n에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n이 1일 때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8파이. n에다가 2를 넣게 되면 4, 3, 10이니까 3분의 14파이. 자, 그리고 이걸 넣는 보기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 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326, 4파이가 되고요. 여러분 어떤가요? 보이십니까? 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2만큼은 더 가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파이가 되어서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2번 문제. 자, 각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일 때. 그러면 여러분 세타를 2사분면의 각이니까 90도부터 180도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동경의 위치가 90도부터 180도지만 얘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서 2사분면의 각이거나 거꾸로 돌아서 2사분면에 위치한 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역시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세타라는 것이 한 바퀴를 돌아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 바퀴 돌아서 또 180도 위치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2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이냐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항을 뭐로 나누냐면 2로 나눠봅니다. 그러면 전체도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얘도 2분의 1이 되어서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 그 다음에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때 n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n에 0을 넣게 되면 45도와 90도 사이가 될 거고 n에 1을 넣게 되면 180도 225도부터 1을 넣으면 270도가 됩니다. 그리고 n에 2를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360도 더하기 45도. 자, 근데 여러분 360도 더하기 45도는 결국에는 뭐랑 같냐면 45도랑 같아요. 얘도 90도랑 같아요. 그러면 n에 0을 넣거나 2를 넣거나 그 다음에 4를 넣거나 하는 값들이 결국에 동경의 위치가 다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0인 경우와 1인 경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45도랑 90도 사이에서는 몇 사분면의 각이죠? 네, 제1사분면. 그 다음에 225도부터 270도까지는요. 네, 제3사분면이 돼요. 그리고 더 이상은 없는 거죠. 계속 1, 3, 1, 3이 반복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얘는 2번을 정답으로 하게 됩니다.
3번이에요.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넓이는? 이라고 물어봤네요. 둘레의 길이기 때문에 둘레라는 건 여러분 뭘까요? 부채꼴에서 둘레는 반지름과 반지름과 호의 길이 L을 모두 합쳐서 2R 플러스 L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이게 뭐라는 거죠? 네, 이게 8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R과 L의 값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부채꼴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넓이를 찾는 거죠. 만약에 R이 짧다면 L이 길겠죠. 이런 식으로 일정한 둘레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각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넓이가 최대다. 그럼 여러분 이걸 그려서 찾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이가 라고 했으니까 S는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선생님은 2분의 1 RL을 선택할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문자 하나의 식으로 바꿔주고 싶다. 그래서 둘레의 식을 변형을 시켜줄 거예요. 어떻게 변형시켜줄 거냐면 L은 8-2R이야 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둘레에서 나온 식이에요. 이 식을 넓이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넓이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R에 L 대신에 8-2R을 대입할 수 있다. 전개를 해보면 4R-R 제곱이 되어서 여러분 이건 뭐냐면 R에 대한 2차식이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넓이의 최대값, 즉 넓이의 최대값이 목표거든요.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냐면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었어요.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4R 해놓고 마이너스 얘를 완전제곱식꼴로 바꾸는 거죠. 하게 되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다시 플러스 4. 자, 여러분 S를 지금 우리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S가 R에 대한 2차식인데 2차 함수인데 R이 언제 최대가 되냐면 R이 2일 때. 왜죠? 네, 얘는 이렇게 위로 볼록인 형태가 되는 거죠. 2,4에서. 그래서 R이 2일 때 그 최대값이 4가 된다. 즉 R이 2일 때 넓이가 4. 이것이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때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뭐라고 선택해주면 되죠? 네, 1번 4가 된다.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원점 O와 점 P 3,-4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 할 때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플러스 너무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접근을 한번 잘 해봅시다. 점 3,-4라고 했으니까 여기 4사분면에 위치한 이런 점이 되겠네요. 네, 이 점이 P다. 라고 했을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된 게 세타예요. 이쪽으로 된 게 세타다. 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자, 여러분 이 점의 좌표가 3,-4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지름이 뭔지를 찾아야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을 한번 찾아볼 건데 여러분 여기서 반지름은 삼각형의 성질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가로가 3이고 높이가 4니까 결국에 빗변은 그렇죠. 5가 됩니다. 반지름이 5인 상황이에요. 문제에서 단위원이다 라고 한 적이 없으면 반지름은 우리가 이렇게 직접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사인 세타는 뭐였어요? R분의 Y, 즉 5분의 마이너스 4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즉 5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이기 때문에 3분의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구한 식을 그냥 우리가 값에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5분의 마이너스 4 곱하기 탄젠트 3분의 마이너스 4. 그리고 더하기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그래서 5, 3, 15분의 4, 4, 16 더하기 15분의 9 이어서 15분의 25가 되고요. 약분하게 되면 그렇죠? 3분의 5가 된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짜잔! 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x축의 양의 부분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자, 원점 O와 원 위의 점 B를 지나는 동경, 여기 초록색 보이시죠? 연두색이 동경인데 그게 나타내는 각이 세타다. 그림에서 다 알려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선분 AB의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결국 이 AB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이 AB를 어떻게 구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을 한번 데려와서 그려볼게요. 우리가 궁금한 건 여기를 한번 X라고 놔볼게요. 이게 A, 이제 B, 선분 AB입니다. 여기는 세타겠죠. 반지름이 1인 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1, 여기도 1인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보조선을 그려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접근을 해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 보조선이 직각으로 이루어질 때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한 각이 세타입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세로와 가로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세로. 자, 세로는 어떻게 구했어요, 여러분? 세로. 네, 수업 시간 했죠? 빗변 곱하기 세로니까 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가로.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네, 역시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얘를 코사인 세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 부분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전체 길이가 1이에요. 그런데 방금 코사인 세타가 이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는 그렇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 직각삼각형일 텐데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빗변의 길이를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리고 세로와 가로의 길이를 구해놨어요. 따라서 x라는 아이는 자, 빗변 공식 기억나시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루트 가로제곱 더하기 세로제곱이다.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전체 제곱 플러스 사인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가로제곱 더하기 세로제곱. 그래서 얘를 전개해 볼게요.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어머, 그런데 우리 여러분 성질 아시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뭐다? 네, 1이다. 그럼 얘를 2 앞에 있는 1과 더해서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 결국에 여러분 보기를 보시면 몇 번이에요? 네, 4번이 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6번 한번 볼게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일 때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의 값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얘는 힌트고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요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을 뭔가 변형을 한번 시켜보자. 그런데 여러분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라는 것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서 배웠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값을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역수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를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이걸 구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한번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곱하기예요. 자, 을 구하자. 그런데 여러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뭡니까? 네, 1이 돼요.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만 알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뭐냐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곱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네, 양변을 제곱하자.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 9분의 4다라고 놓자 이거죠. 그래서 전개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뭔가 더 복잡해진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서 또 다른 성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뭡니까? 네, 1이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9분의 4이고 그러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넘겨서 9분의 4 데려오면 1에서 9 빼고 9분의 5가 되겠다. 그리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양변을 2로 나눴기 때문에 18분의 5라는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여러분 두 개의 곱이 18분의 5인데 그거 분의 1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5분의 18이 되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다. 그래서 관계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예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것과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7번이에요. 다음 그림은 함수.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요거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어떻게 변형된 함수였는지를 차근차근히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요 A는요. 최대 최소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요 X 앞에 붙어 있는 얘 B는 주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그래프에서 먼저 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기는 어떻게 체크하냐면 한 바퀴를 돌았을 때 그 차이가 얼마인지를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쭉 따라가서 멈췄어요. 어디에서? 4분의 3파이에서 멈췄죠? 그럼 여러분 요 길이가 얼만큼이에요? 4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한번 빼볼까요? 길이니까. 그랬더니 네, 파이가 되죠. 여러분 주기가 파이입니다. 이 주기 파이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앞에 곱해져 있는 b, 절대값 b분의 원래 사인 그래프의 주기인 2파이를 한 것이 지금 우리가 방금 본 이 함수의 주기, 즉 파이가 된다. 결국 절대값 b는 2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조건을 줬어요. b가 0보다 크다. 그래서 b는 양수이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또 a라는 거는 최대값, 최소값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즉 사인 그래프 기존의 마일부터 1이었던 거를 3배로 늘려놓았다. 따라서 a는 3이 된다라는 거죠. 다 구했네요. a와 b를 더하면 여러분 뭡니까? 네, 5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거꾸로 찾아내는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8번 문제의 방정식인데요. 코사인에 대한 2차, 그 다음에 사인에 대한 1차로 되어 있는 이런 방정식을 어떻게 해결할까? 자, 이거는요, 마찬가지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을 해볼게요. 여러분,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x를 보면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됩니다. 즉,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사실에서 얘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다 라는 거를 여기에 집어넣으면은 얘가 코사인에 대한 문자가 사인으로 바뀌면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x는 정리부터 할게요. 자, 다 오른쪽으로 넘겨줘 보면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1도 넘기면 4분의 1이 아니다. 즉 4 사인 제곱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모양이에요? 네, sin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얘를 한번 치환을 해보자. 그러면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리고 얘를 2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만들어줄 수 있어요. 따라서 t라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결국 뭡니까? 네, sin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sin x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만족시키는 누구? 네, 모든 x의 값을 구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네,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우리 마지막 단원에서 배웠던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in x를 그려줘야겠죠? sin x를 그려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지점은 여기 아래,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요 점과 요 점에 대해서 얘는 이제 이 값을 알면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이때가 뭐냐면 2분의 1일 때의 sin 값을 먼저 알아봅시다. sin x가 2분의 1이 될 때의 값은 각이 6분의 파이일 때고, 그럼 여러분 여기 차이가 6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여기도 6분의 파이가 돼요. 여기 점이 파이였죠? 그래서 얘는 6분의 7파이가 된다.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한 6분의 7파이. 그리고 이 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뺀 6분의 11파이가 된다. 그럼 여러분 두 x, 모든 x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6분의 7파이 플러스 6분의 11파이는 6분의 18파이라서 답은 3파이가 된다가 되는 거죠. 왜 체크가 되어 있을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6분의 파이를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두 근을 각각 구해라가 아니라 이제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뭔지 몰라도 요 값이 만약에 알파만큼 파이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요 x 값을 파이 플러스 알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점도 뭔지 모르지만 2파이에서 같은 간격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 값을 2파이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 두 개의 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알파가 없어져서 3파이다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지금 우리가 방금 구한 거랑 똑같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x값을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 9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2차식이네요. 코사인에 대한 2차식인데 이 2차 부등식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게 하는 실수 p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코사인을 만약에 치환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t라는 게, 자 여러분 x는 모든 실수 x예요. 하지만 x가 모든 실수라고 해서 t도 모든 실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코사인 x를 생각을 해보세요. 코사인 x는 자 모든 x, 이쪽에 모든 x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존재를 하지만 그 t의 값, 코사인 x가 t라고 했을 때 이 t의 값은 모든 t가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수 x가 모든 실수더라도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t 1까지다 라는 사실을 무조건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자, 그럼 얘를 이제 치환을 해볼까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p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디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결국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t-3의 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지금 여기다 9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9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t가 지금 3인 상황에서 얘를 한번 ft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ft가 지금 축이 3이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ft는 그래프가 이제 p-11이 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자,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필요가 없고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즉,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다 라고 할 때 이 범위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축보다 위에 존재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얘가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범위 내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런 식으로 있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1에서는 0이면서 1에서 0이면 나머지 이 밑에 거는 무조건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f1은 0보다 어떻다? 네, 같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면 이거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만족, 여기 있어도 만족, 다 만족. 어떤 만족?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만족. 그래서 f1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접근을 하면 주어진 우리 ft에다가 한번 식을 넣어볼게요. f1은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플러스 p 마이너스 1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p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7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원래 보통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항상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면 보통 뭐 하죠? 네, 판별식 이용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림을 떠올리게 되면 이차함수가 둥둥 떠다니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그림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로 방정식에서 해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 실근을 갖거나 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판별식에서 실근이 하나거나 근이 없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을 진짜 해주면 판별식 우리 4분의 1로 해볼까요? 지금 코사인 x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그래서 b'이 3, 마이너스 3,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게 해주면 이 값은 9-p 플러스 2가 되어서 11 빼기 p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p가 1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완전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 판별식은 언제 쓰냐면 모든 코사인 x에 대해서, 즉 모든 코사인 x를 t로 치환했을 때 모든 t에 대해서가 성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이렇게 정의역이 한정된 경우, 아까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라고 한정된 경우에는 무조건 판별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그 범위 내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t의 값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답이 안 나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정의역의 범위를 잘 체크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10번이에요.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그럼 먼저 fx를 한번 찾아두도록 하겠습니다. fx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이게 바로 fx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우리는 f 파이 플러스 x 플러스 f 파이 마이너스 x로 한번 생각을 해주면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군요. 코사인 x 자리에 여러분 x 자리에 파이 플러스 x를 x 자리에 파이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1까지 또 플러스 다시 파이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1
2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 이거 정리하면 2분의 파이 플러스 x가 되겠고요. 얘는 정리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2분의 1끼리 만나서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2분의 파이 플러스 머시기 꼴은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게 되고 부호는 사인을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코사인의 경우 마이너스 사인 x로 바뀐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돼요. 그쵸? 자, 다음 거는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꼴에서 코사인 역시 사인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꼴에서는 모든 값이 다 양수였다. 그래서 뒤에 게 사인 x로 바뀌게 되고 결국 얘네들이 소거가 되면서 네, 정답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러분? 네, 13번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얘도 마찬가지로 sin x에 대한 2차 함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sin x를 한번 t로 치환해 보도록 할게요. sin x를 t로 치환했을 때 여러분 앞에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t의 범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0부터 2파이 사이에서의 sin x는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치역으로 갖는다. 그래서 t라는 값도 결국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값으로 갖습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고 네, 얘를 마이너스 2에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4분의 1의 전체 제곱이고 플러스 2에 여기가 16분의 1인데 16분의 1 앞에 마이너스 2 때문에 마이너스 8분의 1이었다. 그래서 플러스 8분의 1을 해주면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플러스 8분의 17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이 함수에서 얘는 자, 가로가 t고 세로가 y인 이런 함수가 4분의 1에서 8분의 17을 최대값으로 갖고 위로 볼록인 함수가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어요. 여러분 최대값은 언제죠? 네, 꼭지점에서 즉 최대값은 8분의 17이라는 값이 최대값이 되고 자, 4분의 1로부터 4분의 3만큼 떨어져 있는 1과 여기 4분의 5만큼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1 중에 누가 더 최소냐면 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이 최소가 되겠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대입은 이제 여기보다 이 식에 넣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최소값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최소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면 8분의 17 빼기 8분의 8 그래서 8분의 9 라는 값을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2차 함수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 라고 했네요. x에 대한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떠올리냐면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판별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b가 4루트 2이기 때문에 b'은 2루트 2다.
그런데 중요한 거, 뒤에 코사인이 또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B'은 2루트 2 코사인 세타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X라는 게 지금 사이에 껴있을 뿐 개수는 4루트 2 코사인 세타다.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판별식은 B'의 제곱, 이는 4이 8 코사인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C 하니까 4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것이 0보다 작아야겠죠? 자, 얘는 코사인에 대한 2차 부등식처럼 보여요. 그래서 밖으로 4 코사인 세타를 빼주면 묶어줄 수 있어요. 앞에는 뭐가 남죠? 2 코사인 세타. 그렇죠. 뒤에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얘가 0보다 작다.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t로 한번 볼게요.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을 해서 다시 4t에 2t-1이 0보다 작다. 이거 뭐 없는 걸로 4는 간주해도 돼요. 그러면 t라는 값은 결국에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사인 t는 원래 범위가 조심해야 돼요. t의 범위는 원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큽니다. 언제? 0하고 2파이 사이에서. 그래서 이거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마침 이 범위 내에 이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사인 세타는 t가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0과 2분의 1 사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코사인 세타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죠. 네, 세타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만족시키는 삼각 부등식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어떻게 풀어요? 코사인 세타를 먼저 그려줘야겠죠?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코사인 세타를 그려준 다음에 자, 그러면 2파이 0, 여기는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기본적인 정보를 써준 다음에 2분의 1을 그려줍니다. y는 2분의 1. 부등식은 방정식으로 먼저 간주하고 문제를 풀자고 했으니까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값은 여기랑 여기에서 이 값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즉 3분의 파이가 되고 요 값은 그러면 2파이에서 이 부분이 3분의 파이였기 때문에 2파이에서도 대칭을 이루는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즉 3분의 5파이의 값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자 이제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으로 생각했을 때 0과 2분의 1 자, 여기가 2분의 1이잖아요. 0과 2분의 1 요 사이에 코사인 값을 갖는 x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0하고 2분의 1이 되는 여기랑 여기의 x값이 바로 해가 된다. 자, 그럼 여기 초록색으로 선택한 여기 부분이 뭐가 되느냐? 정답은 3분의 파이보다 크고 그렇죠. 여기 만나는 점이 언젠가요? 네, 2분의 파이라고 아까 구했죠? 그래서 2분의 파이까지 또는 이쪽에 보시면 여기 부분이 우리가 2분의 3파이거든요. 2분의 3파이부터 우리 아까 주황색으로 구했던 여기 부분, 즉 3분의 5파이까지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2단원 스스로 마무리하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문제에 대한 풀이를 이제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요.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